자, 요즘 비혼, 뭐 비혼족, 비혼주의, 비혼식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21년에 한국의 1인 가구가 전체 인구 중에 33.4%? 그리고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얘기를 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향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한 40% 정도 된대요.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젊은 층이다. 화려한 싱글 비혼족의 노후 준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든라이프 센터장 장기홍, 유연서입니다. 은퇴 준비 혼자서도 더 잘해요. 비혼족, 노후 준비, 경제적인 부분, 아플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유연서 센터장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22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 자금이 최소 7억 7천이 필요하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11억 정도가 필요하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은퇴 노후 준비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컴바인이 돼가지고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흥미로운 자료 하나 있어요. 1인 가구, 비혼족 다 합쳐갖고 싱글이라고 얘기는 하죠. 싱글 중에도 차이가 딱 있어요. 일반 싱글과 리치 싱글, 사실 돈이 많고 적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만큼 전략적으로 내 재물을 관리하는가, 여기에 중점을 좀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통계 자료를 한번 볼게요. 리치 싱글은 65.7% 정도가 자기의 수입치로 자기가 관리를 해요. 재산 증식에 대해서 절약도 하시죠? 절약에 대해서 한 40% 정도가 절약을 꼭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55% 정도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리한 상품이나 유리한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퇴직연금 상품으로 꾸준히 관리하면은 경제활동 기간에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층 연금 보장제도,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중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개인형 IRP의 연간 최대 불입 금액 1,800만 원을 꾸준히 10년간 불입을 했다. 그러면 원금이 1억 8천이 되겠죠. 평균 퇴직금 5천만 원을 여기에 불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적립기간, 연금 수령기간 동안에 적용 수익률을 4% 정도로 가정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연금 수령기간 10년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총 3억 2,700만 원을 받게 돼요. 내가 불입한 원금이 2억 3천이지만 거기에서 1억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매월 3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퇴직하고 소득 공백 기간에 메꿀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리치 싱글로 전략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는 거죠. 저도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많이 적립하고 많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라고 하는데 근데 많이 못 하세요? 네, 그리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긴 했지만 노후의 대표적인 현금 흐름으로는 이제 배당 수익이나 아니면 임대 수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관련 책도 읽어보시고 경제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들리셔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논제, 누구한테 도움을 받나 아플 때. 결국에 사람이 아파지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땐 누구한테 도움을 받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사람보다는 제도에서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간병보험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질병, 상해, 치매 뭐 이런 거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간병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대비할 수 있는 게 간병보험이라는 거거든요. 부원 좀 해주시겠어요? 올 8월에 발표한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은 간병 도우미료 지수가 2017년 8월
대비해서 33%나 급증을 했다고 해요. 전체 물가 지수가 11%가 올랐다고 보면 그거 감안해서 3배나 더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업계에 따르면은 현재 일일 간병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 그리고 한 달 평균 간병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든다고 하네요. 간병보험 가입 시 몇 가지 체크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보장 내용, 그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거 분명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한 달에 주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나는 오래도록 아픈데 그쵸. 말하자면 보장 기간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거 체크하는 방법은 2가지 정도 요약하자면, 하나는 가입하신 보험사 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떠한 걸로 내용이나 판단 기준이나 보장 기간이 확정이 되어 있는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2번째는 중복보험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쉬고 있는 보험도 말하자면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파행이라는 그 URL을 한번 쳐보시면 네. 여기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라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소비자가 들었던 보험의 종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예를 들면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이라든가 후견인 제도, 네. 그다음에 신탁 제도 등에 대해서도 미리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준비 3번째 걱정, 외로움. 참 이거 제일 어려운 난제 같아요. 외로움이 꼭 1인 가구만 느끼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가을 되면 외로워요? 둘이 있어도 외로워요. 이 외로운 게 그 지수가 네. 배고픔 지수보다 더 그 해결하기 힘든 욕구래요. 네. 네. 비재무적인 요소지만 네. 팁을 한번 드리자면. 예. 저는 그 일본 할머니 예. 시인 중에 시바타 도요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98세에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이분의 시집을 읽고 있으면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런 거 좋아하는 것들을 한 가지 일을 만든다고 하면은 외로움을 들 수 있는 좀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산책 나가면 반려동물 많이 키워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또 무지개 다리 건너가면 그것처럼 또 가슴 아픈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좀 오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오리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다. 오리가 오래 산대요. 의외로. 그래서 오리를 키우면 많다. 근데 결국에 외로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나름대로 일종의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비재무적 요소나 이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걸 좀 견디면 좋을 것 같고, 3가지 챕터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은퇴 준비 혼자 하면 더 잘한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살면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골든하이브 센터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